그러니까 소위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에 수입은 적고 노동 강도는 훨씬 높고 거기다 이제 사법 처리 위험까지 특히 집중돼서 노출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이 철학이 사라지고 갈등 사회로 변하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묻고 그러면서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묻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두렵고 힘겨워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조금 특이한 문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대본에 보면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이 자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추가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저도 대장염 할 때 천공도 일어나고 또 천공에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굉장히 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민사, 형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민사, 형사 같이 걸어요. 네.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믿어지진 않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형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하는 방법 내지는 이제 민원을 거는 방법이 일단 제가 봐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중태에 빠지거나 또는 사망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저희 가족이 그 갑자기 걸어갔는데 이렇게 됐다 수술하다가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형사라기보다는 이제 민사 쪽으로 많이 가서 미국은 굉장히 어떤 그 소송비가 많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기소돼서 어떤 감옥에 가고 구속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형사가 거의 없대요.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좀 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면이 있으면 이제 법정에 갈 수 있죠. 가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화가 어떤 페널티를 줘서 벌을 받게 하고 어떤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컨셉 자체를 이제 저희는 바라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얘기 낳을 때, 옛날부터 얘기 낳을 때 굉장히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왕비가 얘기 낳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인 경우에 어떤 얘가 죽고 어머니가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거나 처음에 이제 아주 최근 일인데 어떤 이제 파킨소니즘인데 그걸 못 물어봤다. 그걸 이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쓰면 안 되는 약을 썼다. 그거가 또 기소가 돼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의료 이제 이런 사태에서 이제 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썼더라고요. 길게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읽어보고 이제 되는데 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한 16명, 예를 들면요. 8명이 다 기소가 된 거예요. 8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수가 되게 책임을 졌어요. 네. 교수가. 근데 지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전공의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덜 하고 싶지 않다. 나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게 이제 의료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환경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고쳐달라는 거죠. 하여튼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생각한다면 네. 이게 분명히 이 사법 처리 이렇게 네.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다른 나라는 형사 기소가 거의 없다 네. 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아까 황 회장님 말씀하신 문화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민사는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아주 사소한 거에도 민사는 많이 있지만 형사는 드문 이유가 뭐냐면 우선 형사 기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첫째,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의사라는 즉 그다음에 의료라는 거는 선한 의도의 행위예요. 제가 알기로도 형사의 그 처벌의 원칙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했느냐.
우리 의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아요. 형사적인 책임은. 그게 사회 분위기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형사적으로 기소하더라도 사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나라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사회가 겪어오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에게 선한 의도를 가진 전문직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을 때 그걸 회피함으로써 받는 국민들의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하지 않고 사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서 사회 분위기도 갑자기 변했고 사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엄격하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방어 진료, 회피 진료 또는 진료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당장 소아과 진료 받지 못하고 내가 산부인과 분만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형사법적으로도 의도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는 다르게 인정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 패키지에 그 정부가 사법처리 안전망 뭐 구축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데 과연 이 정부가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의문이 드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어 말씀드리는데요.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같은 형태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네. 이렇게 그 사고 났을 때 보상을 해주듯이 민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 그 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동의를 해줄까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이에요.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에요. 그런데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면서 전제 조건이 환자의 동의라고 해놓은 문구가 있는 거는 사실은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구 법률 전문가들은 왜 특정 직역에 면책을 주느냐? 네. 이거는 특혜다라는 거에서 진일보에서 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 의사들을 위한 특혜다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환자의 동의라는 단어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거는 건데. 거기서 왜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왜 그걸 형사적으로 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독소 조항입니다. 아, 그다음에 사망 사고는 또 제외를 합니다. 네. 근데 어느 의사도 환자의 생명에 위해가 가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분 다음으로 힘든 게 의사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거기에서 사망 사고를 제외시킨다. 그러면 사망할 수 있는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위를 안 하게 되면 또 결국엔 국민들께 위해가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수 인력 확충의 어떤 난제들 좀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